우리가 이제 자서전을 쓰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서전 그러면 나의 살아온 이야기를 쓰는 거다. 단순히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근데 쓰다 보면은 그냥 일기 쓰듯이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쓰는 사람 본인이 많이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는 게 생겨요. 그건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하다 보면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고향집 그리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그냥 그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뭐 사건도 생각하고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느낌, 감정 이런 게 같이 떠오르잖아요. 이 글을 쓰다 보면 그런 것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자기 심리 상태에 약간의 영향을 줍니다. 심리 상태. 그래서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어요. 근데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서전 쓰기를 하면 좋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좋은 영향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나쁜 영향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런 거예요. 트라우마, 심리적 외상, 아주 힘들었던 기억을 딱 떠올릴 때는 그 기억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그 순간은 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기억, 그 다음에 좋은 기억, 이거를 모두 다 찾아내서 자기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끌어나가는 거. 이게 자서전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소크라테스, 검토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히랍의 철학자고 이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너 자신을 알라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랬냐면 검토되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70년, 80년을 쭉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다 경험을 했을 텐데 그걸 조곤조곤 따지면서 기억해 보면서 의미를 짚어본 시간은 거의 없었다. 그런 거죠. 아예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고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서전을 쓰는 이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해왔던 걸. 그래서 새로운 거죠. 검토되지 않는 인생. 검토하는 인생도 있고 검토하지 않는 인생도 있다. 근데 검토가 뭐냐면 내가 살아온 그 인생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본단 말이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국사, 한국사, 세계사를 배울 때 그 배우는 목적이 있잖아요. 뭐 머리 아프게 그걸 다 지나간 걸 왜 배우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교육하는 차원에서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그때 이야기를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먹고 사는데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때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역사를 왜 배우겠어요? 지나온 역사. 뭐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왜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느냐 하면 거기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원인을 파악해서 아 이때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결과가 생겼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현재에다가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서전도 마찬가지예요. 자서전도 5살 때, 6살 때, 뭐 10살 때, 20대, 30대 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검토해 본다는 건데 그걸 왜 하냐? 뭐 때문에?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학교에 가서 한국사, 세계사를 배우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역사를 배우면서
현재에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서전을 쓰면서 나의 역사를 점검해 보고 거기에서 잘못됐던 것들을 파악해서 다시금 현재에 적용시켜서 현재의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실수하지 않게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검토되지 않는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서전을 쓰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보시면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있어요. 버나드 쇼. 예, 그 두 번째 장 거기. 예. 아,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유명해요, 이거. 예, 유명한 말이에요.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아일랜드의 극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탄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유가족들한테 또 후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내가 죽으면 이제 무덤에다가 파묻고 묘지를 세울 텐데, 묘비를 세울 텐데 묘비에다가 이런 말을 좀 써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갔겠죠. 그 말이 뭐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런 뜻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는데 죽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노벨상까지 타고 굉장히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굉장히 허망하구나. 내가 그냥 열심히 산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물쭈물했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죽어버렸지 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이제 사르트르가 나왔죠. 이게 프랑스의 철학자예요. 사르트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B는 탄생, birth, 태어나는 거. D는 죽음, 죽는 거. 태어나서 죽는 거.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태어나서부터 쭉 살아오다가 나중에 죽는 건데 그 중간에는 초이스, 선택이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따져보면 굉장히 섬뜩한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선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8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80년 사는 동안 내가 선택한 일이 몇 개나 있을까요? 선택한 거.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매 순간 선택이 매 순간. 한두 개가 아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 중에서 만약에 큰 선택과 작은 선택으로 나눈다면 이런 거죠. 큰 선택은 결혼 같은 거, 결혼. 결혼이라는 거는 한 사람하고 딱 맺어지는 건데 이 사람하고 맺어졌을 때하고 또 저 사람하고 맺어졌을 때하고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A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지금 80년을 살았다. 근데 만약에 B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완전히 다르겠죠. 그건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택이라는 거죠. 여기서 얘냐 얘냐 아니면 또 얘냐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셋 중에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선택은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아주 크게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라는 거는. 그건 아주 큰 선택이고 아주 짜잘한 선택들도 많아요. 아주 자잘한 선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늘 나오실 때 선택을 했어요. 걸어갈 것이냐, 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지하철을 타고 갈 것이냐, 자전거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또 걸어가지 말고 뛰어갈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짧은 순간에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선택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있단 말이죠. 매 순간.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게 맞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 C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택과 선택의 결과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년 전에 자서전 쓰기를 시작했어요. 강의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시작하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지금 있을까요? 네,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상관이 없는데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여기까지 오다가 유락종합사회복지관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순간의 선택.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 보시면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라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16대 황제예요. 황제가 뭔지 아시죠? 황제. 예,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왕이에요. 로마 시대 때 황제예요. 이 사람이 명상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영혼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에 빠지고 만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